자,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초보 개발자의 고민입니다. 자바 기본서를 막 끝낸 초보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배운 내용을 몸에 익히고 응용력을 키워보세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필연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바 초보 개발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처음에 겪는 모습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코드적 의미는 이해하고 있어도 그것을 응용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책의 예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변형을 하거나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하려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미리 정의해 놓은 곳이 알고리즘, 자료구조, 디자인 패턴 등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할 때 알고리즘을 먼저 공부하세요. 자료 구조를 공부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알고리즘하고 디자인 패턴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절차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하고 갈 수도 있겠죠? 요새는 KTX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자, 이처럼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하나가 아니고 결과가 맞기만 하다면 모두 맞는 알고리즘입니다. 돈이 없다면 걸어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빠른 시간에 가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이 있을 뿐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순서에 맞게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단순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버블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삽입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쉘 정렬이 있고 퀵 정렬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정렬 방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자, 알고리즘은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을 갖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를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이 아니고 정답인 방법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현실 세계에서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음식 요리법, 바둑의 정석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기술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절차이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중복된 코드가 없다, 변경된 요구사항을 순조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구단 2단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화면에 보이는데 방법 1은 단순하게 9번 출력을 했습니다. 방법 2는 for 루프문을 이용해서 그 i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그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개의 코드의 가치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9구단 2단만 만든다고 하면 방법 1이 더 명확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코드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방법 2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 1이 좋은 코드냐? 9구단 2단만 만들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자, 3단을 만들어야 될 경우 방법 1은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앞에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3으로 다 바꿔줘야 되죠. 방법 2에서는 이 부분만 3으로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구사항이 변한 거에 따라서 방법 2가 조금 더 좋은 코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초보자가 이해할 때는 방법 1이 좀 편했지만 나중에 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코드는 방법 2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9까지가 아니고 999까지 곱하라고 한다 보면 방법 1은 엄청난 하드 코딩을 하게 됩니다. 방법 2는 간단하게 이 부분의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자, 하드 코딩이 일어날 경우에 실수할 여지가 많이 생기고요. 오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스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포문에서는 n의 값과 i의 값만 바꾸면 쉽게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쉽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거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니 요구사항 변경에 따라 코드 수정을 하기 좋았다 라는 나의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경험 등이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디자인 패턴도 같은 상황에 하나의 패턴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방법 중에서 가성비를 따질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패턴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자인 패턴이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수정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파리를 잡을 때 파리채를 쓰는 게 기관총이나 수류탄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패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 패턴은 오리지널 파운데이션 패턴, GOF 패턴입니다. Gang of Four라고 해서 GOF의 패턴이고 썬의 자바2 E 패턴도 있고 JSP 패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JSP 서블릿을 또는 스프링을 하면서 썼던 패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키텍처 패턴도 있고
게임을 만들 때 쓰는 게임 디자인 패턴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리지널 파운데이션 패턴의 다음 9개를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개는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패턴들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 자주 사용할 9개를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공부할 때 많은 경우 공부할 때는 아하 하면서 막상 실무에 쓰려고 하면 잘 적용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바를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게임 예제를 통해 디자인 패턴을 배운다던가 하면 공부할 때는 이해가 되는 듯 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디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실제 게임 소스가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게임을 만드는 코드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을 예로 한 예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예제로 응용을 못하더라도 배운 하나라도 실무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